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서 친척들을 만나는 반가운 자리지만 인구의 이동이 워낙 많고 그리고 또 들뜬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시는 것도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도 잘 챙기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설 명절 앞두고 꼭 지켜야 할, 알아두셔야 할 안전수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명절은 예년보다 빠르고 또 이제 기상 상황 보니까 명절 연휴 기간에 좀 추울 것으로 보여서 길도 미끄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 명절 중에 교통사고 발생 많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설 연휴 교통 통계를 보면 연휴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네. 시간대별로는 저녁에 6시부터 8시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본다면 네.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 발생하는 확률도 1.4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들도 1.5배 정도 평상시보다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원인들 대부분은 실제로 전방주시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과속이나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도 많으니까 실제로는 장거리 운전에 대한 안전수칙들도 잘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복하셨다거나 해서 조금이라도 음주하셨다면 운전대 잡지 마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새벽 시간에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도로 결빙이나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조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고 속도 줄여서 안전 운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명절은 큰 명절은 1년에 2번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어서 정말 꼭 다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도 깜빡 잊을 때가 있어서 일단 차량 예방, 차량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거리 가실 때는 좀 중간중간 쉬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거리 운행하시기 전에는 한 2, 3일 전에는 엔진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거 점검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타이어 상태도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운전 중에는 반드시 앞차와의 간격 주의하셔야겠지만 졸리거나 피곤한 상태에서는 휴식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좌석 안전벨트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시트도 꼭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동영상 시청하시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의 그런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대화라든지 이런 주의를 흐트릴 수 있는 행동들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게 화재라고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화재 그리고 명절이면 바빠지는 시장에서의 화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들이 이제 명절 기간 중에 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많은 것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리하시다가 자리를 뜨거나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시는 경우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외에는 정기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대부분 원인들이 다 비슷해요.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는 시기잖아요. 좁은 점포 안에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 스티로폼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네. 상인들 상인들 스스로도 이제 전기 제품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소화기를 미리 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놓으시고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서 이제 잠깐 시장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이 가장 성수기고 또 소비자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각 지자체가 이제 명절 앞두고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요걸 좀 특별 점검을 한다면서요. 네, 명절이 되면 제수용도 그렇고 선물용으로도 그렇고 농수산품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집중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수입업체나 아니면 유통 가공업체, 통신 판매업체
전통시장 대상으로 하고요. 네.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지 이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업태들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청주시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지금 집중 단속 시작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 올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잘 하세요. 그런데 일부이신 분들이 또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위반을 하잖아요. 상인분들께서 원산지 표기를 이건 어떤 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우선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경우에 이제 이력을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업체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네. 실제로는 스스로 이제 상인들의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위생이나 이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또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양심적인 표기 꼭 해주셔야 되겠지만 소비자들 스스로도 한 번씩 이런 것들 챙겨봐 주셔서 네. 소비하실 때 진짜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설 명절에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이 기도막힘이나 이제 폐쇄 환자라고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를 먹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절에 안 드시던 음식을 드시니까 네. 사실은 이런 위험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름진 음식이거나 혹은 또 떡같이 질긴 음식들이 이제 그렇죠. 기도폐쇄 유발하는 음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기도막힘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침할 수 없는 환자라고 하면 하임리법이라고 해서 네. 응급 처치를 하게 되는데 몸을 뒤로 이렇게 몸 그 뒤쪽에서 감싸고 그 명치와 배꼽 사이 배를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거거든요. 등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꽉 네, 눌러주는 앞으로 거죠. 당겨서 네. 이제 위로 올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네. 실제로 이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그 돌 전에 영아들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기에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119 출동하는 동안에 전화상으로 이런 대처 방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네네.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119 네. 맞아요. 119를 꼭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네,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119 신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종식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인구 이동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지켜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주의하셔야 되는 거 네. 맞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계절성 독감들도 같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손 씻기 방법들,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기침 예절 알고 계시잖아요.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방식들도 꼭 그 지켜주시고 또한 그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접촉을 줄이셔야 되니까 가급적 집에 머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다고 해서 꼭꼭 닫아두시지만은 마시고 실내는 자주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환기하시는 것도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성묘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가을에 많이 가시겠지만 성묘 가시는 분들께서도 지켜야 할 성묘시 안전수칙이 있더라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요즘은 그 기후변화 영향 네. 때문에 겨울철 가뭄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는 실제로 산불 위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성묘가시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또는 그 연휴 기간 중에 산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흡연하시든가 아니면 화기 사용하시는 거 절대로 하지 마셔야겠고요. 또한 성묘 가셨을 때 간혹 그 주변에서 유품 소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는 신고 없이 소각하는 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 소각행위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나 산림과 연접한 인근에서는 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 명절에는 이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아지는데요. 이때 도둑이 들거나 이제 화재 등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장기간 외출을 하실 때 실제로는 문단속 잘 신경 쓰셔야겠죠. 출입문 잘 잠그시고요. 특히나 집안에는 현금이나 귀중품 같은 것을 좀 가급적이면 두지 않으셔야 네. 혹시나 이런 그 침입 범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어락 많이 쓰시는데 네. 네. 지문 자국이나 이 소리 숫자 있잖아요.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절도범들이 손재 활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장기간 특이하다. 집을 비우실 때는 비밀번호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SNS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이런 개인 SNS들을 통해서 뭐 여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범죄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휴 기간 중에는 업로드를 자제하시는 것이 좀 좋겠고요. 화재 위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는 없을 수 있지만 재산 피해가 늘어날 수 있죠. 네.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집으로 번지거나 하는 등의 피해 확산들도 우려가 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들 다 뽑아두시고 집을 비우실 때는 가스 밸브 같은 것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자기 좀 병원이나 약국 가야 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 명절에 또 문 닫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 좀 미리 알아두고 챙겨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보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콜센터 129 그리고 구국관리센터 119 그 시도 콜센터 120을 통해서 이런 문연 병원, 의원, 약국들 선별진료소 정보들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응급의료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이젠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좀 할 텐데 검색 포털에서 명절 병원 검색하시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응급처치 요령까지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또 명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성원 리포터 오늘 고향 소식이 있는 우리 애향민의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해가 짧은 요즘 같은 계절이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제 그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그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에 이 복용제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체질량 지수 요즘 잘 드셔서 점점 늘고 네. 있는데 그러면 비타민 D 흡수율이 낮아진다고 해요. 비타민 D의 흡수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과체중을 피하는 게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보시고 또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